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피부 문제입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얼굴에 갈색 반점이나 얼룩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모두들 저보다 피부가 깨끗해 보여서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금껏 본인은 뒷전으로 미루셨던 분들이잖아요.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자신을 돌보고 싶으신데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상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비싼 시술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3가지 천연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것들은 기미와 검버섯뿐만 아니라 주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피부 문제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생기는 갈색점들을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종류가 다릅니다. 우선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 화증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땅에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자라나죠. 피부도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햇빛을 받으며 생활해 오셨잖아요. 젊을 땐 피부가 빨리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듯 피부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인 햇빛 손상으로 인해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서 굳어진 것, 그게 바로 검버섯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부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강한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해요. 증식된 세포들이 한데에 뭉치고 거기에 색소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가 보는 검거나 갈색의 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받은 자외선에 누적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버섯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전 모양처럼 둥글고 가장자리가 선명합니다. 만져보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색은 연한 갈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짙어지고 때로는 검은색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6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인 얼굴, 손등, 가슴 등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성 반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피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한번 머리를 만져보세요. 작은 돌기 같은 게 만져지시나요? 그중 일부가 검버섯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미는 검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피부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멜라스마라고 부르는데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임신하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얼룩이 생긴 경험 있으시죠? 그게 기미입니다. 폐경기를 전후해서도 호르몬이 크게 변하면서 기미가 생기거나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를 보면 검버섯처럼 경계가 선명하지 않고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릿합니다. 색깔도 다양한데 연한 갈색부터 진한 갈색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요. 피부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합니다. 주로 나타나는 위치는 광대뼈 주변이 가장 흔하고 이마나 입술 위쪽에도 잘 생깁니다. 특징적인 건 양쪽이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 양쪽 뺨이 대칭적으로 얼룩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자외선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들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기미가 더욱 진해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잠 부족 같은 생활 패턴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기미가 계절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 때문에 더 진해졌다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옅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엔 괜찮았는데 올여름에 갑자기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버섯은 점처럼 콕콕 박혀 있는 것, 기미는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리게 퍼진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닐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검버섯과 기미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고 색도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이 갈수록 피부의 회복 능력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니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더 두꺼워지고 새로운 곳에도 계속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피부과를 찾으셔야 해요. 첫째,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입니다. 몇 달 사이에 확 커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면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색깔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예요. 특히 더 검어지거나 여러 색이 섞여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 가렵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검버섯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렵다거나 아프다면 뭔가 변화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출혈이나 진물이 나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주의가 필요하냐면 드물지만 검버섯과 비슷하게 보이는 피부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것들이 초기에는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피나 이마 윗부분에는 광선각 화증이라는 전암병변이 잘 생기거든요. 이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건데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고 거친 각질처럼 시작하는데 만지면 거칠고 두꺼운 딱지 같은 느낌이 나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면서 두피가 계속 햇빛에 노출되니까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모자나 양산을 꼭 쓰시는 게 좋고 두피에 이상한 돌기나 각질이 생기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냥 검버섯이니까요. 변화가 있을 때 전문의에게 확인받는 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보여주세요. 문제가 없으면 안심하시면 되고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니까요. 이제 천연팩을 소개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식초로 검버섯 제거하기, 베이킹소다로 기미 없애기 같은 거요. 자세한 설명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걸 따라하시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매우 강한 산이에요. pH가 2에서 3 정도인데 우리 피부의 pH가 5.5 정도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이런 강산을 피부에 바르면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정반대로 강한 알칼리예요. pH가 9 이상이거든요. 이것도 피부에는 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물에 희석한다 해도 정확한 농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건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화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아닙니다. 섞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 과정에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72세 어머님이 오셨는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팩을 했더니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셨어요. 몇 주간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남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원래 있던 기미보다 그 자국이 더 크고 진하다는 거예요.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얼룩을 만든 셈이죠.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았다고 해서 나한테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은 주로 냉동 치료나 레이저로 제거합니다. 냉동 치료는 액체 질소로 얼려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치료 후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레이저는 더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고 흉터 위험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어떤 분은 한 번에 깨끗해지는데 어떤 분은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미는 좀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레이저나 화학 박피 같은 방법이 있지만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재발률이 높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받고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거나 관리를 안 하시면 금방 다시 생겨요.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한 예방과 관리입니다. 병원 치료는 이미 생긴 걸 제거하는 거라면 집에서 하는 관리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천천히 개선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공영방송 건강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을 활용한 팩입니다.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매일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피부에도 정말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꼭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피부에 주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둘째,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한데 이게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도 많아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밀가루는 팩의 농도를 맞추는 역할과 함께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미세한 입자가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면서 동시에 살균 효과도 있고 꿀 속 효소들이 피부 재생과 멜라닌 색소 분해를 돕습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밀가루 대신 율무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율무가루의 타닌 성분이 모공을 조이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 들기름 한 큰술을 넣고 섞으세요. 꿀 한 큰술을 추가하고 다시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밀가루나 율무가루 한 큰술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면 완성입니다. 사용할 때는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눈과 입 주변을 피해서 골고루 펴 바르세요. 얇은 거즈 위에 발라도 좋고 직접 발라도 괜찮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면 모공이 조여져서 더 좋습니다. 일반 팩 위에 이걸 덧발라도 영양 공급이 더 잘 됩니다. 주름에도 효과가 좋은데 들기름의 보습 성분이 주름 사이까지 스며들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팩은 들깨가루를 이용한 것입니다. 들기름도 좋지만 들깨가루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각질 제거 효과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들깨가루 자체가 미세한 입자라서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자극이 적어요. 들깨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비타민 B군, 비타민 E 각종 미네랄이 가득해서 피부 영양 공급에 탁월합니다. 특히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재료는 들깨가루, 꿀, 요구르트 각각 한 큰술씩입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젖산이 천연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는데 화학 박피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훨씬 부드럽고 안전해요. 젖산이 각질층을 녹여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도록 돕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대신 우유를 써도 되는데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젖산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 있으시면 버리지 마세요. 냉장 보관한 거라면 한 달 정도까지는 팩으로 쓸 수 있어요. 냄새나 상태만 이상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우유에도 젖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에 좋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을 즐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만들 때는 들깨가루에 꿀을 먼저 넣고 섞은 다음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어서 적당한 농도로 만드세요.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르세요. 꿀 덕분에 잘 흘러내리지 않을 겁니다.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내세요. 들깨가루가 각질을 제거하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마지막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조여주면 완벽합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일주일에 2번, 나머지 계절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습니다. 여름에 더 자주 하는 이유는 강한 자외선으로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보니 과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세요.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더 예민하니까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보너스 팩입니다. 이름하여 백온 피부 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팩입니다. 재료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알로에 젤 종이컵 반 정도, 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알로에는 75가지 이상의 활성 성분을 함유한 만능 스킨케어 재료입니다. 특히 알로인과 알로에신이 중요한데 알로인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알로에신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알로에의 수분 보유력도 놀라운데 자기 무게의 200배가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피부에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올레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의 올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주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스쿠알렌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만들기는 정말 쉽습니다. 종이컵에 알로에 젤을 반 정도 담고 꿀 반 큰술과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을 넣으세요. 잘 저으면 처음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저으면 묽은 크림처럼 변하고 하얀 크림색이 됩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다른 팩보다 묽은 편이니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15분에서 20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 팩의 특별한 점은 씻어낸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고 피부톤이 바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아요. 이 팩을 하고 다음날 외출하시면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팩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드시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좋은데 귤이나 오렌지보다는 키위가 더 좋습니다. 하루에 키위 하나면 충분하고 먹기도 편하죠.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아주 많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세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TV 보면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우유,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가끔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담백해서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 비싸면 냉동 제품을 사서 요구르트에 넣거나 해동해서 간식으로 드세요. 녹차는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지 않게 우려서 드세요. 밤에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조림, 찌개 등 편한 요리로 드세요. 달걀은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으니 계란찜, 달걀말이, 삶은 달걀 등 다양하게 드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다 챙겨 드실 필요 없어요. 간식을 과자 대신 견과류나 블루베리로 바꾸고 나물 1가지는 시금치로 하고 가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지만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들기름팩, 들깨가루팩, 백온 피부팩을 꾸준히 해보시고 피부에 좋은 음식들도 챙겨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 3개월은 계속해보세요. 피부도 살아있어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방법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천연 재료만 사용하세요. 혹시 피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거나 가려움, 통증,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혹시 모르니 전문의에게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은 아름다워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아름다우세요.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입니다. 피부 때문에 외출을 꺼리거나 사람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관리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